네, YTN 뉴스라이더 밤사이 들어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지난 4일 병원 치료 중에 달아난 김길수가 어젯밤 의정부에서 검거됐습니다. 당국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도권 일대를 휘젓고 다녔던 김 씨는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먼저 최기성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김길수가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로 압송됩니다. 김 씨는 탈주를 계획한 적도 없고 도피를 도운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김 씨는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주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중전화로 연인인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 A씨는 김 씨가 도주 첫날인 지난 4일 처음으로 만난 인물입니다. A씨는 이때 김 씨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현금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범인 도피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김 씨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보고 A씨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A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발신지가 공중전화인 점을 파악한 경찰이 현장으로 가 김 씨를 체포한 겁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일 새벽 6시 20분쯤 안양시 동안구 병원에서 진료받다 화장실에 간다며 보호장비를 푼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김 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김 씨는 경기 북부와 서울 등을 오가며 사흘 동안 도주극을 이어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김길수가 병원에서 탈출할 당시에 교정당국은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수색 지시를 내렸는데요. YTN 취재 결과 김길수가 병원 주변을 멀리 떠난 1시간 뒤에야 그것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해서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탈주범 김길수가 병원에서 도주한 건 지난 4일 아침 6시 20분. 병원을 빠져나온 김길수는 곧장 1km가량 떨어진 범기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김길수는 아침 6시 53분에 범기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30여 분 만에 도주에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교정당국의 초동 수색 지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YTN이 입수한 내부 발송 문자를 확인한 결과 교정당국은 새벽 6시 58분이 돼서야 직원들에게 비상발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길수가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난 지 5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수색 지시가 내려온 것은 이보다도 20분이 지난 7시 16분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정당국의 공개 수배도 YTN의 최초 보도 이후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오늘 새벽 병원에 입원 중이던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도주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아침 7시 55분 YTN이 김길수 탈주 관련 속보를 처음 보도한 이후 1시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김길수가 도주한 병원 주변을 빠져나가 멀리 도망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지시를 받고 수색에 나섰던 평촌역 부근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김길수가 택시를 탄 지점에서부터 지하철로 한 정거장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교도관들은 김길수가 도망간 곳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을 수색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교정당국이 한창 수색에 나서고 있을 사이 김길수는 범계역에서 60km가량 떨어진 경기 의정부시에 도착해 조력자를 만나 행적을 감췄습니다. 법무부는 초동 조치나 직원들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그럼 탈주범 김길수 어떻게 해서 검거했는지 전문가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김길수가 어젯밤에 검거됐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다 덜미가 잡혔는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추적해서 김길수의 위치를 알아냈고요. 그런데 김길수가 공중전화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는 와중에 위치를 추적해서 잡은 겁니다. 이거 꽤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김길수의 인적 네트워크가 비교적 적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과 거기를 뱅뱅 돌고 있으니까 예. 다른 사람한테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럼 어차피 그럼 동생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이 다시 연락할 거라는 추정을 했고, 그 지인이란 사람의 핸드폰을 감청영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메일 제출을 받은 건지
두 가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 번호를 가지고 공중전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예. 위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시하고 있다가 체포한 것 같습니다. 김길수가 붙잡힌 곳이 의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김길수가 도주하고 나서 그 여자친구로 알려진 그 지인에게 처음으로 연락해서 택시비를 내게 하고 10만 원을 받았던 그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 교수님께서 어제 뉴스라이더에서 그 수도권을 계속 배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결국 붙잡힌 곳도 의정부였네요. 예, 딱히 그렇게 갈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따로 별도의 준비라든가, 그러니까 도주의 준비, 이 부분이 많이 빈약한 부분이었고, 결국은 이제 서울 남부에서 다시 그 의정부 쪽으로 가서 별도의 도주 자금이라든가 이 도움을 청한 과정을 경찰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길수 의정부에 갔다가 양주에 가서 동생을 만났다가 뭐 창동역에 갔다가 고속터미널에 갔다가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습니다. 예. 교수님 보실 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여기저기 갔던데 뭐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혹시 각 장소를 뭐 이렇게 찾은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틀 넘는 시간 동안 곳곳을 누빌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지하철역 중심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김길수가 이제 범죄 수익 중에 수천만 원 정도를 은닉해 놓은 장소가 아마 지하철역 또 무인 보관함 같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주 자금을 찾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뱅뱅 돌았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그것을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김길수의 도주의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 부분인 거고 실제로 이제 지금 이 김길수의 도주에는 법적인 쟁점이라든가 시스템적인 쟁점이 몇 개 있는데요. 72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72시간이 지나기 전과 후는 이 수사의 그 도주범 추적의 주도권이 다릅니다. 72시간까지는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에 따라서 교도관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에 하고 있는 안양 만화경찰서의 체포 행위가 실제는 보조 행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력 행위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서울구치소로 넘기게 된 이유도 그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범인 도주에 대한 법의 어떻게 맹점이랄까요? 이게 좀 부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도관들이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추적하면 경험도 없고 어떤 시스템도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굉장히 우왕좌왕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냥 교도관들은 교도관이지 추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놓치고 초기에 대응도 실패하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결국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러니까 되는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시스템이 불비입니다. 이게. 그럼 맹점을 좀 짚어주셨고요. 지금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저희 YTN의 단독 보도로도 그런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 예. 그 책임자 처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뭐 피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예, 그럼 그 초기에 왜 신고가 늦게 됐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기에 문자 발송, 그러니까 교도관들 주변에 있는 교도관들 문자 발송해서 같이 나와서 뭐 찾자. 이게 현대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너무 엉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수갑을 풀어줬으면은 병원의 어떤 출입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주변만 이게 회다가 택시 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도관들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탈주범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뭐 매뉴얼이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수공업적으로 한 거죠. 이게 만약에 이 김길수가 주변에 가다가 시민이라도 위해를 했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이거는 반드시 교도관들, 교정당국, 법무부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김길수 같은 경우에는 도주 후에 72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구치소로 넘겨졌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72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이 피의자를 추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맹점이 있다. 여기서부터 경찰이 나서서 추적하고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72시간이라는 걸 왜 정했는가? 이거는 이전에 교도소에는 경비교도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무병이죠. 그러니까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은 경비교도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도관의 소수 숫자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시스템은 바뀌었는데 법은 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요 시간을 줄이든가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에서 별도의 특수추적팀이란 걸 구성을 하든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도 뭐 불법 체포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넘겨준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추적 과정에서는 경찰이 같이 추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일종의 그 긴급 체포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교도관들이 해야 되는 시간 안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빨리 넘겨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동 대처부터 해가지고 72시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검거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머리도 자르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변장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검거 당시의 옷차림이나 인상착의 궁금하고요. 당시에는 뭐 저항도 심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완전히 이전 단계와 바뀐 것 같습니다. 검은 점퍼에다가 바지도 바뀌었고 예. 특이한 거는 이제 우산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비가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이제 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다행히 이제 그걸 확인해서 이제 추적을 했는데 도망가는 과정에서 저항이 되게 심해서 경찰들도 애를 먹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체포를 한 거고요. 당연히 이 옷을 받고 있고 뭐 일종의 우산 같은 걸로 이제 가리는 행동들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김기수가 거쳐간 지역들과 관련해서요. 김기수가 범행 자금, 그러니까 그 돈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못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거쳐간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은 그 돈의 행방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범행 특수강도 할 때 7억 4천 5천 중에서 한 7천 정도가 사라진 거죠. 실제로는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어딘가는 런닝을 났을 건데 그게 뭐 어디가 파묻고 그러는 것보다 요새 같은 경우야 아무래도 지하철에 그 무인 보관함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예. 거기 어디에 흩어놨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도 도피 자금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속 고구절 뱅뱅 돈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인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다른 범행의 수익금도 또 은닉해놨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경찰은 그것도 이제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72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그걸 해야 되겠죠. 예, 이제 그게 남은 수사의 몫인 것 같고요. 그렇죠. 도주했을 때부터 이제 도주 계획을 짜기까지 이게 다 계획적이다. 계획범죄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막상 잡히고 나니까 김기수는 이거 계획한 거 아니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어쨌든 근데 뭐 유치장에서 예. 그 플라스틱 물체를 삼켰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걸 치료받을 거부했고 그걸 이용해서 병원으로 나왔고 여기까지는 계획이 완벽하죠. 문제는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도피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이 도와주는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그 자기 옛날 여인으로 돌아간 거겠죠. 네. 그 부분이 맥락적으로 다시 구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가 계획에 있었고 그 계획 속에 지인이나 공범들이 있었는가를 다시 재구성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플라스틱 숟가락을 일부 삼켜서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고의성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인들과도 계획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냐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도주 이후에 지인들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뭐 택시비를 받거나 이런 도주 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 지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조력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동생 같은 경우는 뭐 친족 상도례니까 처벌이 되긴 힘들고요. 그 지금 말하는 연인인지 아니면 지인인지 이 사람은 분명히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검거하는 것에 그 사람이 도움을 줬다고 하면은 상계가 되겠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모르고 도와줬는데 그걸 뉘우치고 지금 검거에 협조를 했다. 예. 이런 것이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경찰이나 이런 데서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김길수가 어쨌든 나중에 한참 뒤에 출소를 해갖고 또 보복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김길수에게 현상금 1,000만 원 걸려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포상금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이 포상금은 시민한테 대상인 거고요. 예. 경찰이나 아니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걸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형상이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럼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 과정에서 공개하지 못할 시민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의 도움이 있는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그냥 그거는 없어지는 거죠. 중간에 김길수의 행적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파악을 하고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과정에서 시민의 신고가 있었다면 이런 포상금이 돌아갈 수도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거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돌아갈 수가 있죠. 결정적인 기여인지 아니면은 조금 부분적인 기여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이건 지금 전적으로 그 경찰의 아마도 감청영장은 아닌데 이미 제출 방식으로 위치 추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아직까지 나온 얘기는요.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도주 이후에 이거 초동 대처에 대한 문제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간단히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수갑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그 규정을 지켰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에서 그 지휘 라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도주의 계획성 부분에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김길수 체포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